네, 원영석입니다. 예, 진정 시작하겠습니다. 예, 홈페이지 oneoped.com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wonoped.com 제 원본 영상 그리고 유튜브 영상 놓치신 분들 거기 가면은 안 놓치시고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원본 영상. 예, 제가 유튜브 채널 탄압받고 있는 거 잘 아시죠? 예, 광고 금지 채널입니다. 예, 자랑스러운 영광의 배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Kyle Rittenhouse 케이스 오늘 배심원 판결 나왔습니다. 제가 유튜브 커뮤니티 방에 올렸고 제 페이스북 페이지도 올렸는데요. 모든 혐의 만장일치 무죄였습니다. 배심원단은 17세 청소년의 백인 2명 살해를 정당방위로 결론 내렸습니다. 지금은 18살이에요. 근데 사건 났을 때는 17살이었습니다. 미성년자였죠. 현지 시각으로 19일 오후 12시 10분 위스콘신주 커노샤 카운티 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배심원단은 2건의 살인, 1건의 살인 미수 등 5건 혐의로 기소된 10대 백인 카일 리튼하우스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전 혐의 만장일치 무죄였습니다. 리튼하우스는 작년 8월 커노샤에서 흑인 남성 제이콥 블레이크가 경찰 총격으로 반신불수가 된 사건을 계기로 방화와 약탈을 동반한 Black Lives Matter, BLM 과격 시위가 벌어지자 동료 자경 단원들하고 함께 순찰하던 중 시위 참가자 2명을 총격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사실 이거 기소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정당방위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된 판결이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메인스트림 미디어 범죄 집단이나 마찬가지 메인스트림 미디어라는 그 딥스테이트의 볼호른이 있기 때문에 불안했던 거예요. 살인된 2명은 그리고 그 급진 좌파 정치인들 바이든 포함해서 살인된 2명은 BLM 시위에 가담했지만 모두 백인이었고 총상 부상자 1명 역시 백인이었습니다. 폭동 시위 3일째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달아올 때였습니다. 시위가. 그래서 이번 사건은 미 전역의 총기 소유 권리와 자경단, 정당방위 여부 등에 대해 찬반 논란을 야기해서 큰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배심원단은 26시간 장장 26시간의 논의를 거쳐서 리튼하우스 총격 살해가 정당방위라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배심원 대표가 판결문을 읽어내린 동안 리튼하우스는 눈물을 흘리면서 변호사와 포옹했습니다. 리튼하우스는 지난 11일 공판에서도 나를 공격하는 3명을 저지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항변했는데요. 리튼하우스 변호인단은 피고인이 먼저 공격한 시위자들을 어쩔 수 없이 총격했다고 줄곧 변론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총격했다고 변호 쪽은 밝혔습니다. 그래서 방어를 한 거죠. 예, 그래서 1명이 스케이트보드로 리튼하우스를 가격해서 총격으로 맞서지 않았다면 자칫 리튼하우스가 죽을 뻔했다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리튼하우스 변호인단에서요. 총격으로 맞서지 않았다면은 자기가 죽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정당방위였다고 강조한 거죠. 변호인단의. 그래서 무엇보다 총상을 입은 가해자 1명이 리튼하우스에게 먼저 총을 겨눴다고 증언했습니다. 그게 가장 결정적이었어요. 순간 뒤에 앉아있던 검사가 고개를 떨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재판의 결정적인 터닝 포인트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총상을 입은 가해자 1명이 리튼하우스에게 먼저 총을 겨눴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예, 그 장면 제가 봤어요. 예, 순간 뒤에 앉아있던 검사가 그냥 아주 손으로 이렇게 얼굴을 가렸죠. 또 리튼하우스를 공격한 시위자 3명 이 대목 이제 한국 한인 언론 거의 다 보도 안 했습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 신으로 떠받들고 우상화하기 때문에 그대로 번역 보도를 했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리튼하우스를 공격한 시위자 3명 모두 중범 전과자라는 점도 이번 판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잠깐 그 사진 볼게요. 자, 맨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제 조세프 로젠바움입니다. 조세프 로젠바움 같은 경우 5명의 9세부터 11세 5명 어린이를 강간한 아동 성폭행범이었고 살해됐을 당시에도 가정폭행 혐의로 기소돼서 보석금을 내고 나온 상태였습니다.
자,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타운홀도 참고로 믿을 만한 사이트입니다. 자, The Pima County Clerk of Counts confirm Rosenbaum was charged by a grand jury with 11 counts of child molestation and inappropriate sexual activity with children, including anal rape. 보이시죠? 애리조나주 피마 카운티에서 확인한 겁니다. 로젠바움이 11개 혐의, 아동 성추행, 성폭행, 그것도 학문 성폭행, anal rape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죠, 짐승. 자, 여기 보이시죠? The victims were five boys ranging in age from 9 to 11 years old. 저렇게 보도한 데 있나요? 한국 한인 언론? 메인스트림 미디어를 신으로 떠받드느라 바빠서 제대로 보도를 안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저널리즘 정신이 없는 거죠. 예, 번역 보도할 거면 그냥 인턴 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대다수가 지금 모양새가 그 정도예요. 예, 뭐 러시아 내통 스캔들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주류 언론에서 말한 것에 거꾸로 가면 돼요. 예,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앤서니 후버인데요. 앤서니 후버도 가정폭행 중재자였고 총상을 입은 지금 맨 오른쪽 게이지 그라스크로츠는 과거 취한 상태에서 총기를 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토니 에버스 위스콘신 주지사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주지사입니다. 문제하죠. 예, 트럼프가 주방위군 출동시켜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들었어요. 거부했죠. 토니 에버스 위스콘신 주지사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는데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비롯해서 다수의 정치인이 그에게 주방위군 투입을 재촉했지만 계속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리튼하우스가 폭력적인 충돌을 유발한 난폭한 자경단원이다 이렇게 주장했는데요. 근데 리튼하우스 보면은 전과 기록이 없어요. 또 이번 사건은 정치적 이슈로 비화됐습니다. 뭐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특히 편결을 앞두고 정신 나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리튼하우스를 두고 근거 없이 백인 우월주의자다 이렇게 비판해서 거센 논란이 일어났는데요. 자, 이거 보시면은 Psaki refuses to explain why Biden labeled Rittenhouse a white supremacist. 증거 없이 치매 환자라서 그런 건가요? 백인 우월주의자라고 묘사했습니다. 리튼하우스를 두고. 지금 보수 진영뿐만 아니라 무당파 진영에서도 대통령의 무책임한 언사로 당장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바이든은 편결 직후에도 성명을 통해 화가 나는 일이지만 배심원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이러면서 편결이 내키지 않는다는 반응을 우회적으로 비췄는데요. 그래서 더 논란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리튼하우스가 바이든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 제기할 거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 어머니 웬디 리튼하우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이 표 받으려고 백인 우월주의자도 아닌 카일 리튼하우스를 두고 백인 우월주의라고 얘기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냥 막 던지는 거죠. 예. 백인 우월주의 아닌데도 리튼하우스 백인 우월주의자야. 그렇게 그냥 막 던지는 겁니다. 바이든이. 정신 나간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런 거예요. 대통령, 이 정신 나간 인간이 화가 나는 일이지만 배심원 결정을 존중해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 편결을 앞두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백인 우월주의자라고.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범죄 집단이나 마찬가지인 대다수 주류 언론도 리튼하우스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대다수 주류 언론이 범죄 집단이나 마찬가지고 그걸 그대로 번역 보도한다면 그럼 그걸 번역 보도하는 한국 한인 언론이나 해외 언론사들도 공범이 되는 겁니다. 공범짓 많이 하고 있어요. 한국 한인 언론이. 주류 언론에서는 통제불능의 미국 총기 문화를 상징하는 어린 자경당원이라는 그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MSNBC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장 급진 좌파가 딥스테이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딥스테이트의 지세. 예. 조이 리드. 예, 보기만 해도 짜증나는 얼굴인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흑인 여성인데요. MSNBC는 뭐
가장 급진 좌파 채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CNN보다도 더 심한 채널이에요. 그래서 조이 리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제 이 아줌마인데요. 담당 판사부터가 백인 우월주의자다. 그러면서 백인의 눈물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팍스뉴스 흑인 보수 논객, 보수 논객 아니에요. 원래 진보입니다. 원래 진보인데 이제 트럼프 지지자가 됐죠. 그리고 이제 보수 쪽으로 갔는데 팍스뉴스 컨트리뷰터 리오 테럴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흑인이거든요. 조이 리드, something is wrong with her. 조이 리드 그 여자 문제 있다. 자, 또 이런 상황에 꼭 한인이 나와요. 러시아 내통 스캔들도 법무부 넘버 4 오진석 씨, 브루소가 핵심 멤버였습니다. 러시아 내통 스캔들이 퍼지는 데 있어서. 물론 뭐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브루소에 대해서는. 브루소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로버트 몰러 특검팀, 거기도 범죄팀이나 마찬가지인데 로버트 몰러 특검팀을 존 드럼 특검이 저는 수사할 거라고 봐요. 예, 한번 지켜보시죠. 예, 로버트 몰러 특검팀의 실세 중에 한 명이 이제 지니 리입니다. 지니 리, 한인입니다. 한인. 예. 그리고 이번 리튼하우스 케이스에서도 한인 여자 또 한 명 빠질 수가 없죠. MSNBC 프로듀서입니다. 아이린 변민주 씨. 예, 변민주입니다. 한국어 이름이. MSNBC 이제 프로듀서인데 쫓겨났죠, 법정에서. 예, 판사가 쫓아냈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자, 이 아이린 프로듀서가 변민주 프로듀서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을 했는지. 프리랜스 사진 기자 제임스 모리슨한테 카 리튼하우스 그 배심원단 버스를 쫓아서 취재하라고 시켰습니다. 근데 빨간불일 때 그냥 직진해서 경찰한테 잡혔어요. 모리슨 사진 기자가. 그런데 버스를 쫓아가라고 시킨 거는 변민주 씨였습니다. 변민주 씨 프로듀서, MSNBC 프로듀서, 민주적이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창피한 일을 해서 소셜미디어 다 폐쇄했대요. 링크드인 있는 것도 그렇고. 보시면은 Antifa Watch, MSNBC producer Irene Minju Byun just nuked her Twitter account following allegations of jury indication. 저렇게 막무가내로 취재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트위터 계정 폐쇄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가장 급진 좌파적인 도시죠. 뉴욕, 시카고. 예. 항의 시위 시작했습니다. 무죄 아니다, 유죄다. 제로 법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시위하고 있는데요. 브루클린에서는 시위대 수백 명이 NBA 팀 브루클린 넷 홈구장 바클레이 센터의 앞에 모여 시위를 벌였습니다. 한 200명가량이에요. 생각보다는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하이오주 컬럼버스에서는 100명 인파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전반적으로 정의가 실현된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BLM, 안티파가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난리를 쳐도 미국의 정의는 살아있습니다. 특히 버지니아주 선거를 기점으로 많은 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친 정책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깨어나고 있어요. 남쪽 국경. 오히려 바이든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게 다행이에요. 백악관에. 그래서 트럼프는 이제 2025년 들어가는 걸 계산하고 또 이제 내년에 중간선거, 내년 11월. 그러니까 내후년에 되는 겁니다. 2023년. 내년까지는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제 뭐 선거에서는 이기고 있으니까 그 재미로 저희가 살 수 있는 거고. 내년에 어쩌면은 연방 상하원 3분의 2 장악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버지니아에서 그 딥 블루 스테이트인 버지니아에서 주지사, 부지사, 검찰총장, 주하원까지 다 공화당이 싹쓸이했죠. 그리고 시애틀에서도 공화당원이 시 검사장
차지했습니다. LA 시장 선거도 내년 열리거든요. LA 시장 선거는 뭐 후보들, 주요 후보들이 다 민주당 소속이지만 하지만 조 부스카이노 후보한테 기대를 한번 해봐요. 그분이 이제 경관 출신이라서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친공권력이고요. 뉴욕도 얼마 전에 시장 경관 출신 선출시키지 않았습니까? 빌 드 블라시오가 그동안에 닥짓 오랫동안 한 거 더 이상 이제 뉴욕 시민들이 못 지켜보겠다.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팍스 뉴스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예,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도 이제 시위하고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 빌 마어는 이제 대표적인 좌파 농객입니다. 코미디언이죠, 원래. 코미디언인데 제가 이 사람 거는 직접 또 봤어요. 한 3번. 예. Political Incorrect라고 예전에 굉장히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쇼를 진행했었죠. 빌 마어가 딱따구리 의원 중에 한 명인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 AOC 보고 한번 출연해봐라. 설전 한번 벌이자. 뭐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완전히 미쳤다고 얘기를 했어요. AOC는 불체자들 다 데리고 오자 이거 아닙니까? 그린 뉴딜 주창하고. 그래서 빌 마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AOC 출연 못하지? 토론 못하잖아. 예, 급진 좌파 진영은 토론을 못해요. 예, 솔직하게 저도 그 좌파 진영 토론하면서 이 사람들이 논리정연하지 못하는 걸 매번 느낍니다. 그러니까 매번 토론하면 지는 거예요. 좌파 진영이 토론을 피하고 싶어하고. 이런 카일 리튼하우스 케이스도 리튼하우스가 유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는 극 일부라고 봅니다. 그리고 내가 급진 좌파, 뭐 그린 뉴딜 이런 그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들, 뭐 예를 들면 성전환 이슈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고, 제가 볼 때 이런 사람을 미국 전 인구의 한 8% 내지 10%밖에 안 된다고 봐요. 하지만 학계, 정계, 그 민주당 쪽, 그리고 연예계, 빅테크 이런 쪽에서 자꾸 그쪽을 비추니까, 조명을 비추니까 실제 숫자보다 많아 보이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가 훨씬 더 많아요. 제정신인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빌 마어 같은 경우에도 급진 좌는 아니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이제 올드스쿨 리버럴인데, 물론 이 사람도 정신 나간 사람이긴 하지만 AOC처럼 거의 사이코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Maher predicts a squad member will be a no-show since Democrats don't go anywhere where they're not being adored. 민주당원들은 자기 칭찬해 주는 데만 출연한다 이 얘기입니다. 예. 이렇게 AOC가 뭐 예를 들면 벤 샤피로나 글렌 백, 오라일리하고 맞붙어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토론? 안 돼요. 무식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내러티브만 펼치고 있기 때문에요. 기후변화 맨날 노래 불러봤자 지금 기름값만 오르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화석연료 장려 안 하고 시추 작업 중단시키니까. 그런데 에너지 장관 제니퍼 그레놈은 오펙 탓하고. 한심하죠. 예, 근데 많은 미국인이 지금 깨어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 깨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아는 민주당원들 중에서 상당수가 트럼프 때가 좋았다 이렇게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그게 벌써 위험 신호예요, 민주당한테는. 그래서 내년 중간선거 연방 상하원 저는 다 장악할 거라고 봐요. 공화당이. 그것도 3분의 2 노릴만 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2023년은 이제 대선 캠페인 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 2년간 그때 이제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겠죠. 하원의장으로 출마할 것 같지는 않고, 솔직히 하원의장으로 올 것 같지는 않지만 뭐 모르겠습니다. 뭐 트럼프가 워낙 아웃사이더니까 그런 생각 할 수도 있겠죠. 예. 하지만 분명한 건 트럼프만한 정치인은 없습니다. 예. 그게 이제 아쉽죠. 예, 그게 이제 아쉽죠. 그나마 이제 론 데산티스 있고, 뭐 조시 할리 있고, 예, 짐 조던, 맷 게이츠 뭐 이런 훌륭한 의원들이 있지만, 예. 트럼프만한 정치인은 예,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아는 거죠. 아, 이런 사람은 정말 몇백 년에 한 명이다. 그래서 이제 더 트럼프에 이제 쏠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정의파들이.
자, 진실정치 이번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홈페이지 방문 부탁드립니다. oneoped.com이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이제 제 이름 쳐도 안 나올 때는 이렇게 날짜 오늘 뭐 최근 일주일 이렇게 그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찾으실 수가 있고요. 예, 제 홈페이지 보셔도 됩니다. 자, 원용석의 진실정치는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만 논하는 시간입니다. 예, not about left or right. All about right or wrong입니다. 감사합니다.